깊은 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친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 뒤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피곤에 젖은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심장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따스한 감정으로 뛰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낡은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얼룩진 손그의 모습은 분명 노숙자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낡은 외면 뒤에는 묘한 고요와 품위가 스며들어 있었다. 지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남자는 겨우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약간의 공포가 섞여 있었다. 누구세요? 그 남자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저는 간호사 지수예요. 당신이 이렇게 쓰러진 걸 보니 걱정돼서요. 무리하지 말고 제 손을 잡으세요. 지수는 다정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망설이다가도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의 말투에는 슬픔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이름 따윈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지수는 남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안심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는 남자를 겨우 끌고 가까운 응급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복도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응급실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분이 길가에서 쓰러져서요. 현재 의식은 혼미한 상태입니다. 보호자 정보는 없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와 함께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응급실 의사가 다가와 진료 차트를 살피며 물었다. 이 환자분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라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이다가 냉정하게 말했다. 병원 규정상 보호자나 친지분이 없으면 장기 입원이 어렵습니다. 응급처치는 가능하겠지만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꾸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이분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단순한 노숙자분 이상의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굳은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순 있겠지만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옆에서 한 동료 간호사 민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지수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도 규정을 따라야 해. 이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 지수는 민지의 말에 한동안 침묵했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민지, 때로는 규정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선택을 한 적은 없었나요?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은 그의 상태를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생각해 봐야겠어. 며칠이 지나 남자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지수가 곁을 지키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남자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 이렇게 다시 깨어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지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만 보호자 없이 장기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곤란한 점이 있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과거가 어떤 것이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그의 말에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 제게 무언가 큰 의미로 다가와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요. 남자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운명이란 건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죠. 어쩌면 이 만남은 서로에게 필요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지수는 남자의 상태를 놓고 병원 행정팀과 긴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고 싶어요. 혹시 사회복지팀이나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 행정 담당자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규정은 엄격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장기 입원 승인을 받기 어렵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서류 작업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분의 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꼭 그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담당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지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 걸까요?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지수님, 제 과거는 어둠 속에 묻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저를 구해 주신 것은 분명 빛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히요. 당신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할게요. 그들의 대화는 깊은 밤, 병실 안에 잔잔한 희망의 울림을 남겼다. 운명적인 만남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줄 것만 같았다. 지수와 남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은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치유의 길을 만들어 나가리라는 믿음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의 빛이 병원 복도를 서서히 물들일 무렵 지수는 어젯밤에 한 사건이 남긴 무거운 여운을 안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 자신이 보여준 따뜻한 연민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하루의 불안감도 함께 느껴졌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동료, 간호사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몰리자 지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지수야, 어제 일 때문에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옆에 서 있던 간호사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또 무언가 잘못했나요? 지수는 미영의 눈빛에서 걱정과 애써 감추려는 피로를 읽었다.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어제 노숙자 환자를 도와줬던 거 다들 들었어. 우리 병원은 이런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 다른 동료 간호사인 수진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병원 규정도 분명하잖아. 보호자 없이 장기 입원시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야.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저는 단지 환자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분의 눈빛, 그분의 이야기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명의 상사, 원장님 옆에 부서장, 김 간호사가 나타나 목소리를 높였다. 지수, 잠깐 나와 얘기 좀 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작은 회의실로 모두가 모인 후 김 간호사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내 행동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우리가 속한 이 기관은 의료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이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숙자를 도와준다는 건 인간적으로 훌륭한 일일 수 있으나 우리 병원의 규정과 환자 관리 체계에 위배될 수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너의 동정심이 내 직업적 책임감을 그리게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지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그분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니까요. 규정이 있다 해도 때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몇몇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지수의 행동이 결국 우리 팀 전체의 평판을 해칠지도 몰라 라는 소곤거림이 들려왔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발소리가 들리자 사회복지팀 담당자 민석이 들어왔다. 김 간호사님,
이 건에 대해 사회복지팀과 협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더 고려해보면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민석의 제안에 김 간호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민석 씨, 그 말은 우리 병원이 평소 추구해온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사회복지팀의 의견도 소중하긴 하지만 이건 의료기관의 이미지와 운영 문제로도 연결되는 일이야.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빛을 주고 싶었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단지 규정만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동료 간호사가 냉수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이상주의가 결국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거야. 오늘 낮에 환자들 앞에서도 내가 그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 다들 알고 있어. 그 말에 지수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 복도에서 지수와 미영이 잠시 단둘이 서 있었다. 지수,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이번 일로 병원 전체의 이미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미영은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하지만 미영 씨, 제가 사람을 구하려던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병원 이미지를 위해 포기할 만큼 가치 없는 것일까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이상만큼 간단하지 않아. 규정, 절차, 그리고 사회적 평판 모든 게 엮여 있잖아. 내가 갈등 속에 있는 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후 며칠간 병원 내에서는 지수가 노숙자 환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험담과 따돌림이 이어졌다. 점심시간 휴게실 한켠에서 몇몇 간호사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왜 항상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냥 노숙자라고 해서 그렇게 돌봐줘야 할 대상이 아닌데 언젠가 문제 생기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할 텐데. 지수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아팠다. 그러나 밤이 되어 병실을 돌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건 아닐 거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 한편 민석 담당자는 지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지수 씨, 당신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씨앗일지도 몰라요. 다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민석의 말에 지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방법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내부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를 둘러싼 무거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저녁 시간, 지수는 조용한 병동복도 한켠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도 힘들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빛을 잊지 않을 거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야말로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니까. 그녀의 결연한 눈빛은 비록 동료들 사이에서 비난과 오해를 받더라도 자신만의 신념을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갈등의 시작은 분명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어쩌면 그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다. 깊은 어둠이 내린 어느 늦은 밤, 지수는 병원 건물 뒤쪽의 작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하게 포장된 음식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미 병원 내에서 그녀의 행동이 소문이 되어 경계의 시선이 따르고 있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한 지수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속삭였다. 오늘도 괜찮을까? 내가 정말 힘들진 않겠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노숙자. 그 남자는 지수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지수 간호사님 또 오셨군요. 지수는 상자에서 준비한 음식을 꺼내 그의 손에 건넸다. 네, 오늘은 조금 더 든든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요.
노숙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매번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감당해도 될까요? 제가 당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지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답했다. 당신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 제 일입니다. 규정은 차갑고 딱딱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골목 끝에서 한 동료 간호사가 무심코 지나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또 지수가 나갔네. 이번엔 분명 그 노숙자 때문에 우리 부서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며칠 후 병원 복도에서는 지수가 병원 밖에서 환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와 쓴맛 섞인 눈길 속에서 동료, 간호사들의 대화가 오갔다. 지수 씨, 어젯밤에도 분명히 목격됐다고 들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우리 병원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맞아요. 환자 보호 규정도 분명한데 감정에 치우치면 문제야. 회의실 안에서는 상사 김 간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를 불러 세웠다. 지수, 내가 병원 밖에서 환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다. 저는 단지 그분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걸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간호사는 엄숙하게 말했다. 내 감정은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규칙을 준수해야 해. 이번 일로 인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날 오후 지수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둘러싼 비난과 경고에 대한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데 왜 모두가 이렇게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의 속마음은 고요한 외침처럼 들렸지만 결연한 눈빛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한편 병원 복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에 의하면 지수가 병원 밖에서도 환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지수의 행보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졌다. 다음 날 지수는 다시 한번 그 노숙자를 만나기 위해 골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진 듯 주변의 시선과 소문을 의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골목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수 간호사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함께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상자를 건넸다. 오늘은 내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줬으면 해서. 노숙자는 상자를 받으며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의 이런 도움 덕분에 제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행동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커져버렸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내게도 아픔으로 다가와요. 내가 돕는 건 당신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잘못된 일이 될 수는 없어요. 노숙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제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지수 간호사님,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너무 깊어서 제 감정이 어쩌면 당신께 더 큰 부담이 될까 두려워요. 지수는 눈을 부드럽게 맞추며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가 골목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병원 행정팀은 지수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한 통의 공문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고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와 함께 앞으로 외부에서의 환자 지원 행위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지수 씨, 귀하의 병원 외부 활동이 계속될 경우 향후 징계,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병원 운영과 사회적 평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수는 공문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도와주려던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까지 문제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어. 한편 그 소식을 들은 노숙자는 깊은 미안함과 동시에 지수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조심스레 병원 복도 밖으로 나와 지수를 찾아갔다. 병원 대기실 한켠의 조용한 벤치에서 두 사람은 낮과는 다른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았다. 지수 간호사님,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모두가 날 탓한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당신께 부담을 주다니 정말 미안해요. 노숙자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편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도 힘들어질 거예요. 노숙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받은 도움은 너무나 큰데 제게 다가오는 모든 시선이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지수님, 제가 당신께 받은 이 사랑이 당신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게 너무 미안해요.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믿어요. 노숙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지수님, 사실은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제게 있어서 당신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제가 받은 이 사랑과 따뜻함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매일 느끼고 있어요. 지수는 그 말에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런가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노숙자는 조심스레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지수님, 제가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소문과 경고, 그리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해서예요. 당신이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소명이에요. 내게 온 모든 비난과 경고는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숨기려 애썼다. 지수님, 당신의 그 굳은 의지와 따뜻한 마음에 제가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라도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마음 속에 피어난 이 감정이 당신께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기를 바래요. 지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변화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차가운 현실의 벽을 잠시 잊고 서로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다. 병원 내부에서 이어지는 비난과 경고, 그리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수와 그 노숙자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빛이 되어 주기로 다짐했다. 한편 병원 행정팀의 감시와 경고는 점점 더 심해졌고 지수는 매일매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일해야 했다. 회의실에서 상사들이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목소리와 동료들이 흘리는 비난의 눈초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지수,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거야. 제가 도와드린 환자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는 생각이 들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수는 동료의 말에 침묵하며 답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누군가의 삶을 위해 목숨을 건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심화되는 괴롭힘과 규제 속에서도 지수와 노숙자는 서로에게 있어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닥칠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임을 굳게 믿으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걸어가요. 노숙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빛이 되어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는 차가운 현실의 벽을 넘어 따스한 인간애와 신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되었다. 비록 병원 내외에서의 비난과 경고가 계속되겠지만 지수와 그 노숙자는 서로를 통해 진정한 치유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갔다. 해질녘 병원의 창문을 통해 부서진 노을빛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다. 지수는 하루의 피로를 잊고 잠시 산책 겸 병원 옆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익숙한 모습의 한 남자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 속에는 어딘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노숙자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지수 간호사님,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죠. 제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한켠의 벤치에 앉아 잠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던 그때 노숙자가 입을 열었다. 지수님, 사실은 제가 예전엔, 그는 말을 망설이며 손을 들어 보였다. 지수의 시선이 그의 손에 쏠렸다. 그곳에는 복잡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문신이 있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잉크 자국은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눈을 크게 뜨며 조용히 물었다. 이 문신 어딘가 익숙한데요.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노숙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지수님께서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때 아주 유명했던 한빛 그룹과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지 영광의 그림자가 스미어 있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한빛 그룹이라고요? 그곳은 국내에서 굉장히 이름난 대기업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 이렇게 지금 모습으로 계시다니. 그녀의 말끝에는 믿기 어려운 감정과 함께 깊은 궁금증이 묻어 있었다. 노숙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빛 그룹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었죠. 이 문신은 그때 받았던 것으로 제 정체를 상징하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그 눈동자에는 아련한 기억과 후회, 그리고 미묘한 결의가 엿보였다. 지수는 놀라움과 함께 그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정말요? 그럼 당신은 그때의 CEO였던 분과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어떤 CEO가 특별한 문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녀의 말에 노숙자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덧붙였다. 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문신을 몸에 새겼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결국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씁쓸하면서도 결연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지수는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신 건가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간절했다. 노숙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지수님,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당신의 도움과 따뜻한 마음이 제게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빛 그룹, 그 이름은 제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는 손에 새겨진 문신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그때 우리가 세웠던 꿈, 그리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이 문신에 새겨져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뭔가 큰 의미를 느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실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 분명 무언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숙자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수님,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문신 그리고 과거의 한빛 그룹과의 연결고리는 마치 운명처럼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결심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꿈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해 제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의지와 진심이 흘러넘쳤다.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지수님. 당신과 함께라면 언젠가 다시 빛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의 저는 누구였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당신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질녘의 빛이 서서히 어둠으로 변해가던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과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마주했다. 문신에 새겨진 과거의 비밀은 이제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 되었다. 늦은 밤, 지수는 병실에서의 하루를 뒤로한 채 좁은 원룸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때리던 그 순간 지수는 노숙자, 곧 그녀가 도와주던 그 남자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지수는 검색창에 한빛 그룹 CEO 문신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했다. 몇 분 후 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빛 그룹의 CEO였던 이 씨, 그의 몸에는 특이한 문신이 새겨져 있어 기업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 인물과 자신이 도왔던 노숙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닮아 있었다. 이 문신 분명히 그와 똑같은 모양인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던 지수는 자세히 기사를 살펴보며 사진 속 CEO가 착용했던 시계와 문신의 세부 묘사가 자신이 어제 본 그 남자의 모습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그날 밤 지수는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친구인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혹시 너 그 기업 관련 뉴스 좀 봤어? 한빛 그룹 CEO에 관한 건데. 민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 그거 말하는 거지. 그 CEO는 한때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모습을 감췄다고 하더라고.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민우야,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아는 한 남자, 지금 노숙자로 지내는 그 남자와 똑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어. 혹시 그와 관련이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흐르다 민우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 과거에는 기업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좌절과 시리로 인해 모든 걸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수야, 내가 이 문제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병원 복도에서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어젯밤의 충격과 호기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 간호사 미영이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씨,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외부 자료에 눈독 들이는 거예요?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제가 도움을 준 분의 과거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미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 헛된 상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병원 일도 많고 내가 그런데 시간을 쓰면 문제 생길 거예요. 모두들 내 행동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수는 한결 단호했다. 내가 믿는 건 한 인간의 진실된 이야기를 밝혀내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도 숨겨진 과거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후가 되어 상사인 김 간호사가 지수를 호출했다. 지수 씨,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병원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사적인 조사에 빠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지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환자 한 분의 진실된 이야기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과거가 밝혀진다면
우리가 놓쳤던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간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경고했다. 너의 그런 행동은 우리 병원 전체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대로 계속하면 너의 직업적 위치도 위태로워질 거야.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도록 해라. 회의실에서 이어진 동료들의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수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복도에서 지나가는 동료들이 속삭이는 소리, 회의 때 비난 섞인 시선들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다. 퇴근 후 지수는 병원 식당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야 할까 하지만 그분에게는 분명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믿는 건 한 인간이 단순히 그의 외면으로만 판단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미 동료들은 지수의 행동을 이상주의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동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후 지수는 결국 병원 행정팀으로부터 공식적인 경고장을 받았다. 회의실에 모인 상사들과 동료들 앞에서 김 간호사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지수 씨, 당신의 개인적인 조사 활동은 병원 규정에 위배되며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뱉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미 분명해진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병원 복도 한쪽 구석에서 노숙자, 즉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어둡고 쓸쓸한 눈빛 속에 담긴 그의 미소가 어렴풋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 간호사님,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당신 덕분에 제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당신이 힘들어 보입니다.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왜 그런 길을 걷게 됐는지. 하지만 병원에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료들은 나를 무시해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님, 당신이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상처도 누군가에겐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가 지키고자 한 진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 모든 걸 걸었는데 결국 모두가 날 외면하네요. 노숙자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아픔, 그건 내가 당한 고통의 일부와도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따뜻함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수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경고와 동료들의 무시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힘들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서서히 쓰여 나가는 글씨마다 그녀의 아픔과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몇 시간 후 지수는 행정실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제 신념을 억누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길을 찾기 위해 떠나겠습니다. 행정실의 담당자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지수 씨, 정말로 이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이제는 제가 믿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병원 건물을 나서던 지수는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수 씨, 정말 떠나신 건가요? 한 동료가 물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 길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동료들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저었고 지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밖으로 나온 지수는 쌀쌀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수님,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따뜻함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한때의 CEO.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미완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잠시 미소 지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기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의 끝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받기를.
그녀의 발걸음은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묵묵히 이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반전의 시작이었다. 지수와 그 남자, 그리고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얽히고 설킨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 내리는 겨울밤, 병원 정문 앞 인도가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건물 틈새로 스며들던 그때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노숙자로 알려진 그는 이전까지 침묵 속에 머물렀던 자신의 과거가 오늘 밤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예감한 듯 주춤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지수 간호사의 도움 덕분에 따뜻한 한 끼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 멀리서 들려오는 한 소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수 간호사님이 병원을 떠난다더군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묵묵히 그녀의 손길에 의지해왔던 그는 이제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몇 분 후 지수는 병원 정문을 지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한쪽 골목 끝 그가 조용히 다가가며 외쳤다. 지수는 멈칫하며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결심의 흔적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아련한 슬픔이 머물고 있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병원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더 이상 여기서 제 신념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만이 잔잔하게 울렸다. 그러자 남자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지수, 제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사실 오늘 밤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어요. 지수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진실이요. 남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예전엔 한빛 그룹의 CEO였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치자 남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제 발밑에 있었죠. 성공, 명예, 그리고 가족의 믿음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지난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다가섰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업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았고 그때 제 가족,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들은 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저버렸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며 숨겨왔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저는 이 모든 상처를 감추기 위해 제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받은 문신은 과거의 영광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아직 제 안에 살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지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눈길로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한때 성공한 CEO였고 가족에게 배신당해 모든 걸 잃었다는 거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믿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숨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수, 당신이 저를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겪은 고통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지수,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숨기고 살아온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떠난다면 제게 남은 희망마저 사라질 것만 같아요.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내 신념과 가치관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죠.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제발, 지수.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아픔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때 모든 걸 잃은 이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유를 당신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건 당신만이 제게 진정한 따뜻함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당신에게 의지해왔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 길도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남자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제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 순간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뜨겁게 감싸 안았다.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겠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 아닐까요?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 당신 덕분에 저는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비록 제가 모든 걸 잃었지만 앞으로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차가운 빛 속에서 서로의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며 아픈 과거와 잃어버린 꿈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듯 가까워졌다. 지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이제 남자의 진실한 고백이 따스한 빛처럼 자리 잡았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남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니요. 민준 씨, 당신은 그때 너무 많은 걸 잃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애절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지수. 당신이 보여주신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과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원래 제가 소유했던 기업 한빛 그룹으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 씨, 당신이 돌아간다는 건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과 상처를 마주한다는 뜻인가요? 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상처와 배신을 잊을 순 없지만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 내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당신이 있어 주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의 결심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무리하지는 않으실 거죠?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지수, 사실 처음엔 모든 것이 두렵고 내 자신이 미련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 덕분에 이제는 내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내 기업으로 돌아가 한때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마침내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저도 정말 기쁠 거예요. 당신이 걸어갈 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은 감사의 눈빛을 담아 답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께 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이후 민주는 자신의 복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한적한 카페에서 그는 오랜 친구이자 전 동료였던 서준과 만났다. 서준은 민준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인사를 건넸다. 민준, 이게 정말 내가 돌아온다는 뜻이야? 내가 CEO였던 시절이 그리워졌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번에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가족에게 받은 대신 사업의 실패 모두 잊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 길에 대해 당신도 믿어줬으면 해요. 서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내 편이야. 내가 돌아오면 한빛 그룹도 다시 빛을 발할 거라고 믿어. 민주는 진심 어린 미소로 서준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준. 이제부터는 모든 걸 투명하게, 진실되게 밝혀나갈 겁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민주는 회사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는 옛 동료와 투자자들, 그리고 법률 자문가들과의 통화로 가득 찼고, 한때 그가 세상을 놀라게 했던 열정은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따스한 오후, 민주는 지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두 사람은 지난날의 아픔과 새로운 희망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수,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이 험난할지라도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당신의 용기와 진실에 감동했어요.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당신의 복귀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는 공원의 잔잔한 바람과 햇살 속에 녹아들며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 민주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날 민준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다짐이 자리 잡았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지수의 격려와 따뜻한 눈빛은 그 다짐의 불씨가 더욱 뜨겁게 타오르도록 도와주었고, 민주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그의 복귀는 단순한 신분의 회복이 아니라 진실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되었다. 새벽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한빛 그룹 본사 건물 앞에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오늘 아침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인물이자 한때 전설로 회자되던 민준이 다시 한빛 그룹의 CEO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다. 기자 A가 마이크를 들며 외쳤다. 민준 씨, 다시 돌아오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민준은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채 당당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빛 그룹을 이끌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자 B가 재차 물었다. 과거의 배신과 실패로 모든 걸 잃으셨던 민준 씨가 지금 다시 CEO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민준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진심 어린 눈빛으로 답했다. 비결은 바로 변화와 용기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주변의 따뜻한 도움에 감사하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갈채가 이어지자 과거 민준을 멀리했던 이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의실 구석에서 만난 한 전 동료. 이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준이 돌아온다니 이건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군. 또 다른 이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내가 그를 버렸던 게 바로 우리 모두의 오만이었어. 지금 와서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걸 보니. 한편 민주는 복귀 선언 이후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며 옛 동료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읍시다. 앞으로의 전략은 혁신과 신뢰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민준 씨, 당신의 열정은 변함없군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민준의 화려한 복귀 소식과는 대조적으로 병원에서의 상처와 고립감으로 인해 지수의 일상은 점점 어둡게 흘러갔다. 지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일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그러나 과거 병원에서 동료들에게 받은 무시와 경고, 그리고 수많은 비난의 기억은 그녀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중견 기업의 면접실에서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면접관 김 부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지수 씨, 지금까지의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답했다. 저는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간호사입니다. 제 전문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김 부장은 눈썹을 약간 찌푸리며 물었다.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업무 집중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제가 몸담았던 곳에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외면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실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김 부장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팀워크와 따뜻한 인간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수 씨께서 겪은 어려움이 오히려 강한 인내심과 헌신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혹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요?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상처가 남아 있어 제 자신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접관 김 부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지수 씨, 당신이 가진 진심과 열정을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분명 자신감을 되찾으실 겁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슬픔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면접이 끝난 후 지수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옆길을 걷는 친구 수진과 만났다. 지수야, 오늘 면접 어땠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내 안에 아직 병원에서 받은 상처가 많이 남아 있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를 믿기가 어려워. 수진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말했다. 지수야,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잊지 말아줘. 내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야. 이번 기회에 천천히 내 자신을 회복해보자. 지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수진아. 나도 언젠가는 다시 자신감을 찾고 내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겠지. 수진은 힘주어 말했다. 물론이야. 내가 가진 능력은 분명 빛날 거야. 때로는 실패와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날 저녁, 지수는 혼자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과의 싸움을 되새겼다. 마음 한켠에는 민준의 복귀 소식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섰다. 민준 씨가 돌아온다는 소식, 내가 이겨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 지수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이며 작은 결심을 다졌다. 오늘은 비록 힘든 하루였지만 내일은 분명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것이라고 믿으며. 한편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민준이 회사를 이끌기 위한 첫 경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빛 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고 회의실에 있던 이들은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과거의 그를 버렸던 이들이 충격과 후회의 눈물로 그를 바라보는 사이 민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리고 지수 역시 자신을 둘러싼 상처를 조금씩 극복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그렇게 두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빛 그룹 본사의 프라이빗 라운지. 부드러운 빛이 창가에 내려앉은 자리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아픔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곳에 이미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그가 따뜻한 미소로 먼저 인사하며 말했다.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은 그녀는 한참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요? 그는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며 깊은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시간 동안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많은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당신이 제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작은 서류 파일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파일 안에는 당신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의 부흥과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당신과 같은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병원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동료들의 무시, 그리고 그 아픔에 젖은 기억들이 한순간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스한 어조가 마음 한켠에 얼어붙은 감정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상처가 제 안에 깊게 남아 있어 이 제안이 너무 큰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모든 시작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법입니다. 저도 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나 당신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헌신, 그리고 함께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제안은 제게 또 다른 기회처럼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믿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심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 회사는 물론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운지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자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찾아온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격려와 믿음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회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갔다. 동시에 그 남자 역시 그녀와 함께하는 동행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두 사람의 결심은 서로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진정한 보답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갔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아침 한빛 그룹 본사의 유리 외벽은 도시 전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성이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고 당당하게 건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의료 관련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었다. 과거 수많은 상처와 동료들의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이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조심스레 내렸다. 마음 한켠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회의실 복도에서 몇몇 중간 관리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때의 그 사람이네. 예전에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경악하고 있어. 이제 와서야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깨닫게 되는구나. 한편 본사 CEO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고자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아침 그는 그녀의 첫 출근 소식을 듣고 깊은 미소를 지었다. 후에 사무실 전화벨이 울리자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늘 첫 출근이라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조심스러우면서도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그녀는 답했다. 네, 첫날이라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다행히 동료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그러자 그는 진심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기쁘네요. 당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인재라는 걸 언제나 믿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사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제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때가 많았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격려와 함께 그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의 능력과 진심은 늘 빛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당신이 걸어온 길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카페 테라스에서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옛 소문이 회자되었다. 옛날 우리 부서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녀의 성공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다더군요. 그때는 몰랐던 게 많았나 봐요. 지금 보니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새삼 느껴지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거의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하루 업무를 마치고 회사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진솔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제 자신을 조금씩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의 열정과 진심은 회사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오랜 시간 쌓인 감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한때 그녀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이들이 이제는 경악하며 뒤돌아보는 사이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 저녁 무렵 회사 건물 밖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과 동료들의 격려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들려오는 성공의 소식과 따뜻한 응원은 그녀에게 앞으로의 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날 밤 CEO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면 분명 극복할 수 있으리라. 동시에 그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머물렀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과 미완의 이야기를 암시하며 열린 결말로 서서히 저물어갔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전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모든 걸 잃었지만 깊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용기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서로에게 전해진 따뜻한 격려와 신뢰를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 속에서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희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불씨가 살아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상처받고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힘과 용기를 선사했기를, 그리고 따스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드렸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진심이 담긴 이야기와 감동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관심이 이 공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감동과 희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